안녕하세요. 2020년 겨울학기 수학적 사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장 7절 미분계수와 변화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극한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요. 극한을 이제 어느 정도 그 정의도 알고 어떤 공식을 써서 계산하는 방법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분 계수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할 텐데요. 우선 정의를 볼까요? 우리가 일변수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y는 fx 이런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할까요?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f 프라임 a 위에 이렇게 탁 찍은 것은 프라임 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f 프라임 of a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그냥 우리식으로 f 프라임 a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f 프라임 a라고 쓰는 것은 이런 극한이에요. 이렇게 정의하는 극한의 이름입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런 값이에요. 이 함수의 정의역 안에서 어떤 수 a를 선택을 하고 그 수 a에 대해서 f'a라는 값을 모양을 만들 텐데 이런 극한이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h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a 플러스 h는 당연히 a를 향해서 가까이 가겠죠. 그러니까 a 플러스 h는 a 근처에 있는 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 근처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극한은 여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라고 써놓으면 극한의 변수가 h지요. 그러니까 리미트 오른쪽에 있는 값에서 h라고 표현된 값은 변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a라고 써놓은 것은 문자로 표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수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극한의 변수는 h다. h가 점점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은 극한의 변수를 꼭 h라는 문자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치환을 통해서 이 값과 같은 극한을 우리가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값에서 a 플러스 h를 x라는 변수로 치환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치환을 하면 위에 있는 분자는 fx 마이너스 fa가 되겠죠. 그렇다면 분모에 있는 h는 여기 h 이 값이니까 a를 넘겨서 x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h가 0으로 갈 거니까 x라는 값은 a를 향해서 가겠죠. 그렇다면 이 극한을 변수를 x로 표현해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가 0으로 간다라는 것이나 x가 a로 간다라는 것이나 같아졌죠. 그럴 때 x-a 분의 분모에 있던 h하고 같은 값이죠. fx 분자의 fa 플러스 h하고 같은 값이죠. 마이너스 fa 이렇게 고쳐놓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런 모양의 극한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 이런 모양의 극한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모양을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두 가지 모양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사용했을 때 그 값을 f'a라는 기호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f'a라는 이 기호와 이 두 개의 극한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f'a라는 모양이 이제 정의가 됐지요. 그럴 때
어떤 함수, 일변수 함수 y는 fx에 대해서 f'a라는 값, 즉 오른쪽에 있는 그 두 가지의 극한이지요. 그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극한을 계산해 봤지만 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죠.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같아서 둘 다 존재하고 모두 같아서 극한이 존재할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좌극한, 우극한이 다 있어도 서로 달라서 극한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좌극한, 우극한 이 값들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 값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값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극한의 값은. 그래서 이 극한 값이 존재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 주어진 함수 f는 그 주어진 점 A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함수가 어떤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을 정의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이 함수가 이 점에서 미분 가능한가? 이렇게 물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점 A에 대해서 f'A라는 극한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 극한을 계산해서 그 극한이 존재하면 미분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고요.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미분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분 가능이다라는 것은 이제 f'A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f'A, 그 존재하는 그 극한의 계산된 값이지요. f'A라는 이 값을 A에서 fx의 미분계수다 이렇게 불러요. 또는 A에서 fx의 도함수다라고도 부릅니다. 자, 도함수라고 했을 때 A에서라고 얘기해야 이게 미분계수와 같은 뜻이에요. 뒤에서 그냥 함수로서의 도함수를 배울 텐데 그냥 어떤 함수의 도함수, 어떤 점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어떤 함수의 도함수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함수로서의 도함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의 도함수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것은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것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f'A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또는 그 주어진 함수가 어떤 입자의 위치를 표시하는 함수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위치 함수에 대해서 미분계수를 계산한 이 값을 우리가 A에서 그 함수 fx의 속도라고 불러요. 속도, 주어진 점에서의 속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속도, 어떤 함수의 속도 이렇게 하면 역시 도함수고요. 그냥 함수로서의 도함수. 그런데 어떤 점에서의 속도라고 하면 미분계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분계수, 도함수, 속도 이렇게 부를 텐데 어떤 점에서라고 얘기해주면 다 같은 값이에요. 또는 변화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점에서의 변화율 이렇게 이것도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편한 대로 사용할 거니까 다 기억을 해두세요. A에서 fx의 미분계수 할 때 하고 A에서 fx의 도함수 할 때 하고 A에서 fx의 속도 이렇게 얘기한 것하고 A에서 fx의 변화율 이렇게 얘기한 거 이것은 다 같은 얘기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정리가 됐죠? f'A라는 값이 존재하면 미분 가능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 존재하는 그 값 f'A를 주어진 점에서 그 주어진 함수의 미분계수 또는 도함수, 속도, 변화율 이런 식으로 부른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뜻인가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xy 평면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여기 xy 평면에 이렇게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고 할까요? y는 f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함수의 정의역 안에서 a라는 점을 선택을 했어요. 그때 a라는 점에서 이 곡선, 이 함수의 그래프는 xy 평면에 있는 곡선이죠.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접선이다라고 하면 이 접선이라는 것은 할선의 극한이 되는 직선이에요. 할선의 극한.
자, 그런데 할선이라는 것은 이 곡선 위에서 두 점을 선택을 합니다. 정의역 안에서 A 말고 다른 점 X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X에서의 함수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곡선 위의 점을 이렇게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X, fx가 되겠죠. 예, 여기 X, fx. 예, 이렇게 되는 이 점이 있겠죠. A에서도 이렇게 점을 하나 선택하면 함수값은 fa가 될 테니까 예, 이 점의 좌표는 a, fa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럴 때 곡선 위에서 이렇게 두 점을 선택을 했습니다. 곡선 위에서 선택한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직선이 있어요. 그 직선을 우리는 할선이다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 직선을 할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럴 때 이 x라는 값을 점점 이렇게 a로 가까이 보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할선이 변하겠죠. x가 이만큼 와 있으면 곡선 위에서 이렇게 점이 이렇게 선택됐겠죠. 그때 이 점과 a에서의 함수값이 되는 이 점 이렇게 연결하면 할선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x가 점점 이렇게 a로 가까이 갈 때 예, a, fa라는 점하고 그리고 x, fx라는 점, 이 점은 지금 변하고 있죠. x, fx는 예, 그 두 점을 연결한 할선이 점점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예, 어디론가 점점 가까이 가는 직선이 이렇게 생긴다면 그 할선의 극한이 되는 그 직선을 우리는 접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할선은 시컨트 라인이라고 부르고요. 접선은 텐전트 라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접선을 할선의 극한이다라고 정의를 해줘요. 자, 그러니까 할선의 기울기가 있겠죠. XY 평면에 있는 직선이니까. 그럼 그 기울기라는 걸 계산하면 어떤 수가 나와요. 그렇죠? 그럴 때 할선을 x가 이렇게 a로 접근해 가면서 그 바뀐 할선마다 기울기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할선이 점점 어떤 직선으로 다가가서 접선이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할선의 기울기들은 할선이 바뀌면서 그 할선의 기울기가 바뀔 텐데 점점 어떤 수로 가까이 가겠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예, 할선의 극한을 접선이라고 정의를 해줬으니까 할선의 기울기의 극한은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할선의 기울기라는 걸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할선은 x, fx라는 점하고 a, fa라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그렇다면 xy 평면에서 지나가는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우리 그 직선의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x-a분의 fx-fa가 되죠. 그렇죠? x가 변한 양분의 그때 y가 변한 양이 바로 그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할선의 기울기는 x-a분의 fx-fa입니다. 자, 그러면 x가 a로 갈 때 이 할선의 기울기가 어디로 접근할 거냐라는 문제가 됐으니까 당연히 x가 a로 갈 때의 극한이죠. 할선의 기울기 x-a 분의 fx-fa 이 할선의 기울기 이것에 x가 a로 갈 때의 극한.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이 극한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극한 값을 계산해 보면. 그런데 이게 존재한다면 이건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이 존재하면 이 값이 접선의 기울기가 될 텐데 이 값은 조금 전에 정의했던 거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이 값이죠. 즉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fa 이 값하고도 같은 거고 이것을 우리가 기호로 f'a라고 썼죠. 그리고 a에서 fx의 미분계수다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면 즉 이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한 거죠. 우리 정의대로 미분 가능하다면 그 계산한 미분계수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예제 4번 볼까요? 예, 우리가 미분계수라는 걸 정의를 했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4번 A라는 점에서 A는 얼마다라고 얘기는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정의역 안에 있는 어떤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A에서 함수 fx는 식이 있네요. 다항함수네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 이것의 미분계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한 대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우리 기호대로 f'A 이렇게 쓰면 되고요. 정의한 대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해놓고 fa 플러스 h는 fx의 식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x 대신에 a 플러스 h를 이렇게 대입해주면 됩니다. x 자리에. 그렇다면 a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a 플러스 h 플러스 9 이렇게 되죠. 그렇죠? fa 플러스 h가 여기 계산됐네요. 거기서 fa를 빼줘야 되는데 fa는 x 대신에 a라고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면 예, fa는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9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 제곱 형태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a 플러스 h의 제곱할 때 a제곱이 하나 나오니까 빼주면 이 a제곱은 사라집니다. 그럼 여기서 a제곱은 없애고 남는 것만 쓰면 되겠죠? a 플러스 h를 제곱했을 때 a제곱 플러스 2ah 플러스 h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a제곱 빼주면 2ah 플러스 h의 제곱 이것만 남죠. 두 번째, 1차항 모양을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8a 여기도 예, 마이너스 8a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면 빼줄 거니까 이건 없어지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a는 없어졌고 이렇게 남은 거 8h 부호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h만 남았죠. 그렇죠? 예, 9는 똑같은 건데 빼주니까 없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이 다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분자는 전부 h가 하나씩은 곱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h를 묶어냅니다. 묶어내면 제일 앞에는 2a,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h,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8. 그렇죠? 분모에 h가 있으니까 우리 앞에서 극한 계산할 때 기술을 배웠죠? h 약분하고 치워버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극한은 h가 0으로 갈 때 2a 플러스 h 마이너스 8 이것의 극한이 됐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극한의 법칙을 써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2a 상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 함수 그대로 쓰면 됩니다. 2a라는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그렇죠? 마이너스 8 역시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앞에서 배웠어요. h는 0으로 가는 거죠. h가 극한의 변수입니다. 즉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이렇게 계산하는 것하고 다른 게 없어요. 문자를 h라고 쓴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h가 0으로 갈 때 h가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묻는 거니까 h는 0으로 가지요. 그렇다면 답은 2a-8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걸 응용해서 교재 예제 5번 볼까요? 점 3, 마이너스 6에서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 위에서 풀었던 이 문제하고 같은 식을 갖는 그런 함수입니다. 예, 다항함수지요. 2차식으로 표현됐으니까 그래프는 포물선이고 자, 그래서 이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예,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면 그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다라는 걸 배웠죠. 그렇다면 그걸 이용하면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식을 구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 접선이 지나가는 점은 접선 위에 한 점을 우리가 알아요. 3, 마이너스 6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x의 값이 3이었으니까 여기 주어진 a가 3이다라고 생각하고 f'A, f'3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f'A를 계산했어요. f'A가 2a-8이었어요. 그렇다면 a 대신에 3을 대입한 값이죠. f'3은.
여기다 3을 대입하면 2 곱하기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그럼 다 됐네요. 주어진 접선은 식을 구하려고 하는데 지나가는 점은 3, 마이너스 6 그리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2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배운 대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바로 계산할 수 있죠. 그려서 계산해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식이 어떻게 되나요?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여기 마이너스 2지요.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다. 이게 구하는 기술이죠. 그렇죠? 자, 그럼 다 됐네요. 이걸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6이 있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2, 3은 6. 자, 그렇다면 이쪽 파트는 없어졌네요. 남는 걸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다. 이게 바로 주어진 점 3, 마이너스 6에서 주어진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 여기에 큰 접선의 방정식이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볼까요? 주어진 점 1,1에서 포물선 y는 x제곱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어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접선이 지나가는 점이 하나 주어졌고요. 그렇다면 접선의 기울기만 알면 식을 구할 수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 x좌표가 1이니까 주어진 이 함수를 y값을 fx라고 한다면 f' 1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정의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여기 a 대신에 1이 왔으니까 a 플러스 h는 1 플러스 h로 바뀌죠.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a 하는 모양인데 a가 1이니까 f1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식이 있으니까 계산하면 돼요. y의 값은 x의 값을 제곱하면 됩니다. 1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은 이것을 제곱하면 되고 1에서의 함수값은 1을 제곱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분자를 계산하면 되겠어요. 1 플러스 h의 제곱할 때 1의 제곱 1이 나오니까 이건 없어지고요. 뒤에서 빼주면 남는 거 여기서 1 제곱한 거 빼고 남는 거 2h 플러스 h제곱 요것만 남았죠. 자, 그렇다면 역시 h가 하나씩은 곱해져 있어요. h 묶어내고 그러면 앞에 첫 번째 항은 2, 두 번째 항은 h가 남죠. 그럼 분모에 있는 h하고 여기 약분하고 남는 거 2 플러스 h의 극한과 똑같죠. 이제 극한의 법칙을 쓰면 됩니다. h가 0으로 가요. 그렇죠?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고 h가 0으로 갈 때 h의 극한은 0이고 그렇다면 2 플러스 0 답은 2가 되지요. 다 됐죠. 자, 그러면 미분계수를 계산했어요. 이것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렇다면 접선은 1,1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2가 되는 그런 직선이에요. 그럼 식을 이제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1,1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2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다. 어렵지 않죠? 해서 이걸 정리하면 되겠어요. y는 이쪽에 2x 그렇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넘어가서 플러스 1 할 거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해서 식은 y는 2x 마이너스 1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교재 예제 2번 보세요. 점 3,1에서 쌍곡선 y는 x분의 3 이것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어요. y는 x분의 3 뒤에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걸 배울 텐데 x분의 1에다가 3 곱한 거니까 바로 알고 있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x분의 3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3,1 하는 것은 x의 값이 3일 때 y의 값이 1인 이 점이죠. 이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은 거죠.
예, 이것의 방정식을 구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지나가는 점 3,1은 아니까 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접선의 기울기만 알면 되겠어요. 3, x의 값이 3인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 f'3이죠. 그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네, 해서 이 정의를 예, 우선 공식을 배우기 전에는 예, 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공식을 배운 다음에는 이제 공식을 쓰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예, 이렇게 정의를 사용해야 되니까 예, 이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여기 a 대신에 3이 왔죠? 3 플러스 h 마이너스 f3 다 됐죠? 그렇다면 함수값, 여기 y의 값을 fx라고 해볼까요? 예, 여기 3 플러스 h를 x자리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3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은 3 플러스 h분의 3. 그렇죠? 3에서의 함수값은 3분의 3. 그렇죠? 예,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3 플러스 h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3 이 값을 예, 3 플러스 h분의 하고 통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통분해주면 예, 3 플러스 h분의 3 마이너스 그리고 묶어서 3 플러스 h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뒤에 있는 값은 3분의 3,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3 플러스 h분의 하고 표현한다면 같은 거 3 플러스 h분의 3 플러스 h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계산이 됩니다. 여기 3은 없어지죠? 예, 여기 분자에 있는 모양에서 다시 분자에 있는 것이 마이너스 h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3 플러스 h분의 마이너스 h 이게 분자에 남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모에 h가 있으니까 예, h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예, 마이너스 3 플러스 h분의 1 이것의 극한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극한의 법칙을 쓰면 되겠어요. h가 0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분모는 3으로 갈 거고 분자는 마이너스 1로 갈 거고 그렇다면 전체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다라는 걸 구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접선은 3,1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그런 직선이다. 식을 구할 수 있죠?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다. 식 기억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기억하고 푸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정리할까요? y는 하고 정리를 해놓으면 마이너스 3분의 1x 그렇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1하고 3을 곱했으니까 플러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은 넘어가서 플러스 1로 바뀔 거고 그렇다면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y는 하고 정리한 식은 접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2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에서 미분 계수를 정의할 때, 네, 그 함수가 만약에 어떤 물질의 어떤 입자의 위치를 표현하는 함수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미분 계수라는 것을 그 함수의 그 점에서의 속도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운동 방정식 S는 FT 이렇게 여기 Y 대신에 S를 썼고요. 독립변수 X 대신에 T를 썼어요. 시간이란 뜻으로 time이란 뜻으로 T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S는 FT라고 써놨을 뿐이지 종속변수, 독립변수가 Y하고 X에서 S하고 T로 바뀐 것뿐이지 달라진 건 없습니다.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y는 fx 이런 모양이다 하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똑같아요. 문자만 바꿔서 어떤 물체의 운동 방정식이 s는 ft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물체가 이 운동 방정식 이
함수의 식을 따라서 이 규칙에 따라서 직선상을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럴 때 S라는 것은 여기 시간 t, 독립변수 t로 놨죠. 시간이란 뜻으로 시간 t에서 물체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그 위치라고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수직선상에다 이렇게 원점 이렇게 0을 하나 잡아두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로 그 위치를 표현할 거고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로 그 위치를 표현할 거예요. 해서 방향이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것을 변위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떨어진 변위를 이렇게 S라고 표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이런 함수 F를 우리가 이 물체의 위치 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럴 때 아까 일변수 함수가 있었죠. 이것도 일변수 함수예요. 그렇죠? S는 FT 똑같습니다. 독립변수 T 하나를 가지고 표현되는 함수니까 일변수 함수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그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 미분계수를 계산해 봤었어요. 그리고 그 미분계수라는 게 존재하면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때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할선의 기울기의 극한이다라는 얘기도 했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표현하는 그 극한에서 리미트 해놓고 오른쪽에 쓴 그 값이 그게 바로 할선의 기울기였죠. 그렇죠? 그 할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이 위치 함수에 대해서는 평균 속도라고 불러요. 그 주어진 구간에서 평균 속도 a부터 a 플러스 h까지 t가 움직였을 때 그때 주어진 함수 s, 여기는 변위를 s라고 썼어요. s의 평균 속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평균 속도라는 것은 할선의 기울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용어만 바꿨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할선의 기울기였죠. 그렇죠? 이것을 그 시간 구간 a부터 a 플러스 h 이 구간에서 주어진 함수 s의 평균 속도라고 부른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 평균 속도의 극한이 있죠. 그렇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바로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미분계수죠. f'a라고 썼던 값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여기서는 a라는 점에서의 속도, 앞에서도 그 점에서의 속도라는 용어를 썼죠. 속도라는 뜻으로 velocity라는 뜻으로 VA라고 쓸 거예요. 특별하게. 자, 그렇다면 VA라고 쓴 것은 속도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럼 이 함수는 위치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VA를 시간 A에서의 속도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미분 계수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평균 속도, 주어진 점에서의 순간 속도 기억할 수 있죠? 평균 속도의 극한이 되는 값이 순간 속도, 그 점에서의 순간 속도다. 그렇죠? 평균 속도는 할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고 결국은 순간 속도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금방 설명한 대로 BA는 S는 FT라는 곡선을 생각을 했다면 그 곡선, 즉 그 함수의 그래프 위에 점 A, FA 이 점에서 그 곡선의 근 접선의 기울기다. 똑같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됐어요. 이 극한을 앞에서처럼 변수를 a 플러스 h를 우리가 x라고 바꿔서었죠. 근데 여기 독립변수는 t니까 이 변수를 t라고 바꿔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할선의 기울기라는 값은 이걸 t로 치환을 해주면 t-a분의 ft-fa 이렇게 바뀔 거고 접선의 기울기는 그 극한 리미트 t가 a로 갈 때 t-a분의 ft-fa 똑같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있는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번 볼까요? 공이 지상 450m 높이에 있는 CN타워에 캐나다에 있는 어떤 탑입니다. 탑 이름입니다. CN타워의 전망대에서 떨어진다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럴 때 5초 후에 공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5초 후라고 했으니까 순간 속도를 묻는 거죠. 두 번째, 땅에 떨어질 때 공의 속도는 얼마쯤 되겠냐라고 물었어요. 계산해 볼까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쓰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상에서 450m 높이에 있는 타워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공을 이렇게 자유낙하시킨 거죠. 공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떨어진 거리를 S라고 하면, 뉴턴의 방정식에 의해서 S는 그 함수를 시간 t의 함수라는 뜻으로 FT라고 써볼까요? S는 4.9 t제곱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게 뉴턴의 법칙이죠. 자, 그렇다면 S가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순간속도 이것의 미분계수를 계산해 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BT라고 쓸 거고요. 당연히 F'T 계산해 보면 되고요. F'T 정의대로 T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계산한 겁니다. 나중에 이 T를 변수로 생각하면 함수로서의 도함수가 돼요. 자, 그렇다면 F'T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t 플러스 h 마이너스 ft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합니다. ft라는 값은 여기 이렇게 식이 있어요. t 대신에 t 플러스 h를 여기다 대입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ft 플러스 h는 4.9 t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ft는 4.9 t제곱. 그렇죠?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4.9 묶어내고 t 플러스 h 제곱에서 t제곱 빼주면 되겠어요. t 플러스 h 제곱하면 t제곱이 있으니까 t제곱을 빼주면 t제곱은 사라지죠. 남는 것만 쓰면 4.9는 묶어냈고 2th 플러스 h의 제곱. 그렇죠? 다 됐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 h가 이렇게 한 개씩은 있으니까 묶어내고 h 묶어내면 분자는 4.9h 그리고 2t 플러스 h. 그렇죠? 분모에 있는 h하고 이렇게 약분하면 정리가 됐죠? h가 0으로 갈 때 4.9 곱하기 2t 플러스 h의 극한이죠. 이제 극한의 법칙을 씁니다. h가 0으로 가니까 뒤에 있는 항은 0으로 가줄 거고 나머지는 극한의 변수가 h니까 t라고 표현된 것도 상수 역할밖에 못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대로 그 상수 쓰면 됩니다. 4.9 곱하기 2t 계산하면 9.8t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F'T, 즉 BT를 구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죠. 5초 후에 공의 속도를 물었으니까 v, t 대신에 5를 대입하면 v5가 되겠죠. 그렇죠? vt가 9.8하고 t하고 곱한 거니까 v5는 9.8하고 5를 곱하면 되겠어요. 계산하면 49가 나오고 단위 미터라고 했으니까 거리의 단위 미터 쓰고요. 시간은 초를 써서 5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49 미터 퍼 세크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려면 땅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 위에서 450m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리 S가 있어요. 그 값이 4.9 T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떨어진 거리가 바로 450m가 다 돼야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4.9 T제곱이 450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t에 대해서 풀면 되고요. t제곱은 4.9분의 450. 그래서 t는 시간이니까 플러스로 루트 4.9분의 450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그렇죠? 그럼 이 시간에서의 우리가 속도를 계산하면 되죠. 그게 땅에 떨어질 때 속도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bt를 구해놓은 게 있습니다. t 대신에 루트 4.9분의 450을 대입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 식은 조금 전에 봤듯이 t에서의 속도는 9.8하고 t하고 곱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9.8하고 루트 4.9분의 450하고 곱해주면 됩니다. 이걸 계산기로 계산해주면 대략 94m/s 이렇게 나오네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2장 7절 미분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배운 것은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